이스라엘이 공격을 시작한 전쟁, 뉴스는 폭격 소식으로 도배됐죠. 전쟁이 나면 자산시장 가격이 떨어지나요? 확실한가요? 비트코인 가격은요. 전쟁이 나면은 보통의 자산군은 사람들은 겁을 먹고 매도를 하고 안전자산으로 자산이 이동을 하고 정부는 규제를 들고 등장을 합니다. 100년의 역사 속에서 이 S&P 500의 이러한 상승에는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미 증시는 전쟁의 여파와 크게 관련이 있다 볼 수 있나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여파가 있어 보입니다. 자, 90년 8월달 걸프전 시작과 함께 미 증시는 최종 17% 마이너스 17% 하락했습니다. 이후 6개월 뒤에 다국적군이 개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하는 회복세가 돌입하였죠. 22년도 러우 전쟁 때 미 증시는 이 하루 동안 굉장히 빠르고 큰 폭으로 하락 후 반등을 했습니다. 이후에 미 증시는 다시 좀 회복하는 듯 하였다가 이 러우 전쟁의 장기화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 금리 인상 기조가 겹쳐지면서 전쟁 이후에 오히려 하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이때 당시 미 증시와 같은 흐름으로 그날 하루 강하게 하락한 뒤 다시 반등에 성공하는 듯 하였으나 이 한 달이란 기간 뒤에 같은 이유로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되었습니다. 긴축의 원인과 이 러우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였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큰 하락 전에는 이렇게 들어 올린 후 하락. 금 차트와 달러 인덱스와 이때 러우 전쟁을 좀 비교해 보면요.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안전자산의 대명사인 금은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반면 이후에 양적 긴축이 고조되면서 달러 인덱스 자산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금, 비트코인 모두 하락하였죠.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전쟁에서 어떤 포지션인가요? 안전자산의 대체 자산인가요? 아직 혼조세라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자리 잡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놓쳐서는 안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자, 러우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후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로서 진가를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법정 화폐 가치가 하락할 때 그 대안 자산으로 비트코인이 떠올랐고요. 그리고 국경을 초월한 스위프트, 은행망 스위프트를 통하지 않은 자산의 이동, 그리고 정부의 자산 동결이나 몰수로부터 자유로웠던, 실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비트코인을 통해 자산을 보존했고 해외에서 기부도 역시 암호화폐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절정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크게 동요하지 않았고 반감기를 앞둔 시점에 이 박스권 움직임에서 오히려 이 작은 반동으로 비트코인은 또 다른 전쟁이 있었지만 추세를 분출하면서 상승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걸로 알 수 있는 부분은 시장은 분명 과거의 흐름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전쟁, 비트코인 하락 이런 공식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상황 시점마다 달라지게 됩니다. 오히려 이 전쟁 이후의 상황이 더 중요해진 그런 시점입니다. 사실 25년도에 이렇게 많은 전쟁, 지금 러우 전쟁 아직 안 끝났고 거기에 이스라엘 이란 전쟁, 또 다른 여러 국가에서 많은 지금 내전들이 또 벌어지고 있고 그런 작은 전쟁들이 있고 이렇게 전쟁이 많을 줄은 정말로 몰랐죠. 하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이 비트코인만은 굉장히 좀 다른 그런 인식으로 변해가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순간 지금 세력의 움직임을 봐야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이렇게 실질적인 세력의 거래량 그 지표를 통했을 때 22년도 차트에서 러우 전쟁 때도 이 실질적인 이 상승이 이 부분이 양수 부분이고 이 부분이 음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기간에서 거래량이 매수와 매도가 이루어진 그 합을 봤을 때 매수 거래량이 높으면 이렇게 플러스 부분, 매도 거래량이 높으면 이렇게 마이너스 부분인 거죠. 그러면은 이 러우 전쟁 때 이 세력 거래량 지표로 봤을 때 이 부분이 그렇게 강력하지 않은 그런 상승 거래량이 동반되었다는 걸 알 수 있고 오히려 이 부분에서 좀 더 강력한 매도의 거래량이 우세였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넘어온 달이 바뀌는 흐름에서는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로인 상황에서 이 거래량에서 굉장히 강력한 매도 거래량이 실려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예상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즉 이 부분의 가짜 상승을 파악할 수 있었던 그런 지표인 거죠.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 때도 이 작은 상승이었지만 하지만 실질적인 델타 볼륨은 모두 양수 거래량이 되어서 실질적으로는 캔들의 작은 상승이었지만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실렸던 포인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돌파할 수 있었던 거래량,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오늘자 비트코인 차트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영상을 올렸던 포인트는 이 포인트였습니다. 거기서 제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이유는 아직 음수이지만 굉장히 이 상승 가파르기와 거래량이 작은 거래량이지만 이게 모두 매수 거래량이 이긴 그런 거래량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 타겟은 이 106K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오전 7시 CME 장이 이제 기관들의 장이 마감을 하면서 그 이후에 이런 약한 빠짐에서 좀 더 깊게 하락이 나왔죠. 하지만 그 하락의 거래량 깊이가 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약간의 흔들기 이후에 다시 반등. 그러니까 이 지금 내렸다가 올린, 토요일날 내리고 일요일날 올린 부분은 거래량 변화에서 실질적으로는 다 이것도 거짓 하락, 거짓 상승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요 끝에 부분에서는 살짝 들어 올린 후에 그리고선 조금의 매도 거래량, 그리고 나서는 그냥 일반적인 횡보였던 그런 흐름이라는 거를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영상을 촬영하는 지금 월요일 오후 시간, 이렇게 월요일 오전에 약간의 하락 반등 이후 분명히 지금 이 상승은 같은 지금 양수 부분이 돼서 월요일 날에 있던 이 거래량들은 매수와 매도가 계산을 했을 때 다 매수가 이긴 거래량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캔들도 상승하는 찐 상승이라는 거죠. 이때와는 분명히 다르다. 그렇게 이 106.4K 일봉으로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찾았던 이 저항 포인트를 지금 다다르고 터치하고선 있는 상황. 그러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106.4K 조금 여유있게 잡아서 107K 이 위에서 오늘 월요일 저녁에 미 증시와 함께 비트코인이 활발하게 움직일 때 일본 캔들이 107K 위에 안착한다면은 다음 비트코인 타겟은 108.9K 109K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지와 저항 값을 찾으면은 여기에서의 움직임은 너무 가짜 거짓 상승 하락도 있는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정확한 명확한 손절가를 잡고선 홀딩하는 게 좀 더 쉬운 트레이딩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107K 위에 오늘 마감을 한다면은 화요일 수요일 동안 이 108.9K 까지 트라이를 할 수 있겠구나. 하지만 지금 아직 분명 컨펌은 아닙니다. 지금 분명 월요일 지금 런던 세션, 아시아 세션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시간대이기 때문에 보통 비트코인의 그런 결정적인 방향성은 한국 시간 10시 30분 미 증시가 개장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의 흐름에서 방향성을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4시간 공 차트에서 이 상승의 부분이 지금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양수 부분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은 이때죠. 이렇게 상승했다가 하락했던 이 기간부터 봤을 때 이때의 지금 상승만큼은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큰 흐름에서는 그냥 횡보 추세인 겁니다. 하지만 저녁에 분명히 양수 부분으로 좀 돌아서고 나서 들어 올리고 하락이 안 나오고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횡보를 해준다면은 그리고 나서 107K 위에 안착한다. 그러면 다음 타겟은 109K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포인트가 오늘 밤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포인트입니다. 지금 이 세력 거래량 지표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신청해 주셔가지고 일요일날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더라고요. 오늘 지금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이 세력 거래량 지표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 통해서 신청하셔가지고 이 차트 분석의 레벨, 이런 약간은 약한 가짜 상승 그리고 이런 가짜 상승 이런 부분들 좀 차단할 수 있는 차트 분석의 레벨을 한 차원 더 높이는 그런 포인트로 업그레이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비트코인 흐름뿐만 아니라 이 증시도 지금 풀이장에서 지금 상승 중이고 금은 조금 다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그렇게 큰 반등 못하고선 조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 지금까지는 비트 위 증시 모두 좋은 흐름에 있지만 둘 다 중요한 포인트 앞에 있죠. 지금 비트코인은 107K, 미 증시는 6000포인트가 되겠네요. 거기에 이번 주 그 경제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목요일 새벽 3시에 금리 결정입니다. CME 페드 워치에서는 이번 금리 결정을 동결이 지금 96%입니다. 7월도 금리 동결을 지금 80.7%로 보고 있고요. 9월 17일날 금리 인하를 56%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이 금리 결정 이후에 FOMC 기자회견이죠. 어떤 이유로 해서 금리를 이렇게 동결하였다. 그래서 지금 상태가 어떻다 할 때 나오는 그 발언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장은 그에 따라서 지금 대기 중인 상황인 거고요. 분명 모든 흐름은 전쟁 포인트도 분명 있었지만 지금 다 말어올린 이런 상황, 옛날하고
다른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FOMC 금리 결정이 동결이 날 건 알지만 그 이후에 FOMC의 연설. 자, 분명 이때 파월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이렇게 시사한다고 할지언정 비트코인이 막 강력하게 추세를 분출하지 않을 가능성도 우리는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왜냐면은 한 차례 고비를 잘 넘겼다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넘어갈 수 있는지는 그때 가봐야 되는 상황이죠. 오히려 더 강력하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리테스트를 하고선 가는 방향, 이 기간이 6월 한 달 내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시나리오, 그리고 이렇게 쉽게 찾은 지지 저항,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3K에서 이렇게 106까지 터치를 한 상황, 그러면은 전략은 명확합니다. 현물 트레이더의 경우 지금 이 랠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랠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런 횡보 가능성도 분명히 예상을 해야 됩니다. 또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트가 이렇게 103K 아래로 만일 하락한다, 그럴 때 현물 트레이더 분들이라면은 이 구간에서 손절을 잡기보다는 좀 더 저점에서 추가 매수, 그리고 해칭 숏으로 하는 전략이 맞는 전략인 거죠. 자, 선물 트레이더라면은 지금 롱 포지션을 보유 중이시라면은 사실 지금 포인트부터 이 포인트까지는 내 짧은 수익 실현도 조금 유효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아직 포지션이 없다 그러신 분들은 조금 포모 느끼시지 마시고,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화요일, 수요일, 좀 목요일까지만 조금 관망하는 것도 저는 전략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강력한 지금 상승을 말씀 못 드리는 뭐 여러 가지 이유는 분명하게 아직은 조금 덜 익은 것 같은 그런 흐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랬을 때 지금 포지션 홀딩하고 있는 분들에게서 절대적으로 희망을 버리란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가능성, 그러니까 너무 상승 하락만 보는 게 아니라 횡보의 가능성도 충분히 참고를 하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금리 결정 일정과 거시경제 흐름들 체크하면서 세력 거래량 지표를 통한 차트 분석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느새 좀 작은 세력처럼 흐름을 한 단계 넘어서 보는 트레이너가 되어서 조금 여유로운 마음으로 정확한 플랜 아래 수익을 저는 내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후 이 106.7K, 107K 돌파 여부 부분은 오늘 밤 미증시를 보면서 제가 텔레그램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력 거래량 지표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신청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상 고비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